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최초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최초의 독립운동을 벌였는지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 이후 근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시대부터 사실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하나,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비애가 섞인 사파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파는 프랑스 만화가 조르주 비고가 1887년에 일본 만화 잡지 도바에에 실은 만평입니다. 어떻습니까? 딱 그림 딱 보시면은 조선은 물고기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모습이죠. 아주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진짜 가슴이 아픈 만평입니다. 이 만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선으로 풍자된 갓을 쓴 선비는 검은 색안경, 즉 앞이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그란 봉에 올라탔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앞도 보이지도 않는데 동그란 공에 올라탔으니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러시아와 미국, 일본, 청나라가 바로 자기 나라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이 사파를 보시게 되면 조선의 당시의 현상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즉,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다. 그리고 조선은 외세의 침략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침략에 전혀 대비가 없었다. 네, 그만큼 허약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당시 우리 조선, 그 조선의 주변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가 청나라겠죠. 청나라는 이렇게 육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청나라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교류했던 나라입니다. 뭐 청나라의 전신인 그 명나라와는 물론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4대 주의 정책으로 계속 외교 관계를 잇고 왔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아편 전쟁이 벌어졌었죠. 1840년부터 1860년까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1차,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라 복구하기 위해서 정신 없었죠. 따라서 뭐 조선에 대한 간섭은 이 시기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 속에 청나라의 큰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1852년에 버마, 그러니까 지금의 미얀마죠. 미얀마가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860년에는 연해주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고, 그리고 1874년에는 베트남이 프랑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자,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한때 청나라의 속국, 즉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근대가 되면서 청나라가 허약해진 틈을 타서 열강들이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했던, 즉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식민지화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바로 유구입니다. 유구국, 그러니까 류쿠국이라고 하죠. 어디냐면 바로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 섬. 바로 이 섬이 원래는 청나라의 소국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도움을 바치고 그다음에 청나라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1879년 일본이 일본 땅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자 청나라는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됩니다. 자, 예전에 속국이었던, 즉, 종을 바쳤던 버마, 연해주, 베트남 이 땅들이 모두 다른 나라로 식민지화되고, 그리고 일본이 육국마저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켜버리고 굉장히 불안하겠죠. 자, 여기다 대고 일본은 1876년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요? 바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거죠. 자, 불평등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이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청나라는, 자, 일본은 여기에서 청나라에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 조선은 독립국이야. 더 이상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자, 청나라는 이 당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나라 복구하기도 정신이 없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이런 의사표현을 하죠. 자, 근데 청나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제 관계가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청나라가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청나라는 서서히 일본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종주권 행사를 하게 되죠. 물론 이런 일이 계속 심화되면서 나중에는 청일 전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정치, 경제 등의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바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탈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일제가 한국으로부터 해수탈만 생각하는데 당시 청나라의 수탈도 상당했습니다. 우선 청나라는 조선과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 경제에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산, 부산, 인천 각 항구를 독점해서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던 모든 이권들, 뭐 평안도, 황해도 연안에 있던 어채권, 고기를 잡고 그것들을 채집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배의 전기 운항권, 해관 인사권, 그 다음에 인천 한성 의주의 전설 부설권, 한성 부산의 전, 그리고 인천 한성 간의 또 운항권, 모든 것들, 이권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에게도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조선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청나라로부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 간섭까지 하게 되죠. 즉 외교 정치까지 청의 뜻대로 하려고 간섭을 하게 되죠. 나중에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청군이 한인에 대한 학살과 수탈을 자행하게 됩니다. 차츰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식인들은 안 되겠다.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사대주의 관계이지만 이거는 도를 넘었다. 그래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서서히 벌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최초의 독립운동은 바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바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방안을 짜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884년 12월 4일
우정총국 낙성식에서 갑신정변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 갑신정변이 우리나라 근대에 벌어졌던 바로 독립운동의 시초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갑신정변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